이제 11번째 강의네요. 네, 11번째. 원래 제가 100개 한다 그랬는데 10분의 1 했습니다. 드디어. 네. 자, 유산균 많이 드시나요? 채팅방에 제가 글 볼 수 있으니까 채팅창 써주시면 제가 글을 볼게요. 유산균 많이 드시나요? 그죠? 많이 드시죠? 근데 유산균이 사실은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효과를 못 봐서 먹으나 마나다라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그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1번 퀴즈 내고 늘 그랬듯이 퀴즈 내고 시작합니다. 자, 미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1번 서해안 갯벌, 글씨 안 보이죠? 서해안 갯벌. 2번 이거 열촌 호수예요. 100도짜리 100도 넘는 호수. 그리고 사해바다. 자, 셋 중에서 못 사는 곳. 옐로우톤, 뭐 2번 사해바다 막 쫙쫙쫙 나옵니다. 네, 정답은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갯벌은 미생물 천지고요. 그리고 사해바다도 미생물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450도, 뭐 영하 270도, 뭐 공기가 없어도 뭐 방사능이 막 와도 이 미생물들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타디그레이드라고 있는데 얘는 10년 동안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우주선에 붙었다가 갔다 왔는데 살아있었대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미생물이 이렇게 끈질기다, 어마어마하다. 당연히 이런 미생물이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약 10%의 인간 세포와 90%의 미생물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는 나고 90%는 이제 미생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좀 과학적인 근거로 쭉 가다 보니까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인간의 세포 개수는 40조고 미생물은 100조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엄청 많죠. 우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내 몸보다. 그럼 얘네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바로 문제들이 벌어지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시면 좀 약간 뭔가 좀 징그럽죠? 자, 이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64세 여자 환자인데 항생제를 먹고 항생제 먹으면 좋은 균, 나쁜 균 다 죽이잖아요. 장에 있는 좋은 균이 죽으면서 장에 있는 항생제에 강한 나쁜 균이 바로 이 염증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C.diff? 아주 급성 안 좋은 항생제로 인한 아주 안 좋은 감염증인데 위막성 대장염이라고 해서 15분마다 설사를 하고 극심한 고통을 하는데요. 네. 그것도 어디가? 장 전체가. 딱 봐도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장을 다 자를 수도 없고 뭐 약을 잘라서 바를 수도 없고 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했냐? 바로 이런 치료를 했습니다. 짠, 마이크로바이옴. 처음 들어보시나요? 페칼 마이크로바이타 트랜스플레이트. 제가 영어 발음이 토익이 30점이에요. 그래서 안 좋으니까. 자, 대변 이식.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아픈 장에다가 대변을 집어넣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었는데 누굴 걸 받았냐? 바로 공여자, 즉 응가를 준 사람은 보노라는 44세 남편 거를 받습니다. 네. 제가 44세 남자거든요. 한마디로 이하린 사장이 아프면 박보성 똥을 넣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응가를 직접 넣는 건 아니고 이렇게 믹싱을 해서 블렌딩을 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미생물들을 추출해서 응가로 직접 구멍으로 직접 넣기도 하고요. 또 신기한 거는 이렇게 오랄 캡슐 먹는데요. 네, 되게 좀 기분이 그렇죠. 남의 응가를 입으로 먹으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자, 이 여자분이 바로 이런 좀 복잡한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이 노란 동그라미가 안 좋은 그 여자분의 장 미생물들이에요. 네, 두 번째 게. 그리고 이 빨간 칸이 남편 44세 박보성의 아주 건강한 장내 응가 미생물들. 그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더니 제일 끝에 그 여자분의 장의 이 세균 분포가 남편처럼 바뀌었다. 네, 그래서 완치가 됐다는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결론은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장내 생태계를 뜻해요.
미생물의 생태계.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암, 심장, 우울증, 천식, 자가면역, 노화, 뭐 비만 등등등 수많은 질병이 야기가 되더라라는 게 밝혀집니다. 자, 한번 또 볼게요. 예전에는 타고난 유전자가 안 좋고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질병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맞지만 요즘은 오히려 유전자보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논문들이 자 2010년 이후에 쫙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밝혀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 장에 대한 환경이. 한번 하나 또 예를 들게요. 똥복을 많이 들어보시죠. 나는 내가 지금 살이 쪘다 생각하시는 분. 이건 안 봐도 손 안 드셔도 알아요. 근데 보통 손 드시는 분들이 말라 보이신데 두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겠죠. 그럼 펫버닝이나 큐브를 드셔도 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당장 마른 사람의 응가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 페르미쿠테스라는 똥보균인데 이 균을 없애면 날씬해지나 이건 아니고요. 이 똥보균이 살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똥보가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실제로 이제 위절제술을 했는데 아주 뚱뚱하신 분들이 위절제술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군은 쭉 마른 채로 갔고 위를 절제했는데 위를 절제해서 살이 빠졌다가 다시 살이 찐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신기하게. 절제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의사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쥐를 갖다가 위절제술을 해서 살을 빼게 한 다음에 살이 찌는지와 안 찌는지의 미생물을 추출해서 정상 쥐에게 주입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바로 섭취량은 똑같은데 다시 뚱뚱해진 쥐의 그 생태계, 장 생태계를 주입한 쥐는 뚱뚱해졌고요. 살찌지 않은 쥐의 장에 미생물을 넣었던 쥐는 살이 안 쪘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한마디로 위를 잘라도 장 생태계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뚱보의 상태가 되면 뚱뚱해지는 뜻이에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장은 중요하다. 자, 결론은 증명이 됐다. 장의 생태계가 이렇게, 아니,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증명된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최근 건데, 분당 서울대학교의 이동우 교수님. 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최고시겠죠. 서울대병원에 계신 분이면. 이분이 뭐라 그랬냐.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코로나를 치료할 수도 있고, 백신도 개발할 수 있다. 좀 도와달라라는 글도 실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하다, 장이. 뭐 강조를 여러 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호르몬 생산, 신경 전달 물질 생산, 감정 조절하는 생리기능 등등등 굉장히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소화기관과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면역 세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 7, 80%세 번째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힘내게 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인데 무려 장에서 95%가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우울증까지 오더라. 네. 그만큼 장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결론은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되니까 나쁜 균이 증가하고 염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염증들이 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겠죠. 온몸에. 자, 그래서 장은 정말 건강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8대2, 9대1 정도의 유익한 균이 9, 8, 유해균이 1, 2 정도 있으면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데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균의 비율이 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 균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산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한번 제가 제대로 정의를 해드릴 텐데 또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유산균은 장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산균 장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채팅이 안 올라왔습니다. 네, 살 수 있다. 네, 경선에 있다. 와, 제가 있다면 질문했을까요? 예, 유산균은 장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표현하냐? 사실은 뭐 산다는 표현보다 유튜브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딱 요게 딱 들어맞아요. 짠. 이미지 딱 느낌 보시죠? 유산균은 나그네다. 네. 장에서는 살 수 없고 장에서 살짝 왔다가 사라지네. 네, 머무르는. 그래서 실제로는 약 2주 정도 머무른다 하고요.
좀 이렇게 좋은 유산균 같은 경우는 길게는 4주. 그러니까 아주 이제 한 달 이상을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와가지고 유해균들을 막 줄이고 유익균들을 도와주고 그다음 본인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유산균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계속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유산균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산균을 영어로 쓰면 락틱 엑시드 박테리아라고요. 락틱 엑시드. 이게 젖산이란 뜻인데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산소가 없는 곳에서 이제 에너지를 내려면 당을 분해해서 젖산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생성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사는 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랙틱 엑시드 박테리아, 즉 갯벌 속, 뭐 장 속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이 균인데 이 균에 대한 우리가 통틀어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조금은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우리가 정의하는 유산균은 락토 엑시드라는 락토바실러스균과 비피도박테리아는 비피더스균 그리고 락토코쿠스, 엔테로코커스, 뭐 스트랩토코커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락틱 엑시드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야 돼요. 한마디로 락토바실러스가 그냥 한 종류일 뿐이죠. 결론은 이런 많은 종이 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유산균은 포유류란 뜻이고요. 포유류.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은 강아지, 고양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리고 여기 뭐 카제이, 뭐 가세리, 뭐 이렇게 학명이 있죠. 이거는 뭐 푸들이다, 불독이다, 뭐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요 밑에 또 이렇게 이름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푸들이 다 똑같은 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들도 종류가 있듯이 균종에도 회사마다 다 특성 있는 균 이름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일단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 근데 진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도박테리움인데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소장에 주로 서식하는 애는 락토바실러스고 대장에 서식하는 애들은 비피도예요.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잘 보면 먹을 걸 먹으면 식도를 지나서 위에서 이제 그 분해가 일어나고 소장에서 흡수를 하죠. 그리고 대장에서 분해가 돼요. 자, 근데 대장에서 분해가 될 때 나쁜 물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쁜 물질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역으로 올라가서 소장을 지나서 십이지장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이자, 췌장, 뭐 이런 간,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있죠. 그럼 이 균들이 올라가면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십이지장은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락토바실러스 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 많다. 그리고 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의 효과를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건 장이 편안해지는 거죠. 뭐 가스가 안 차고 응가가 황금 바나나되고 이거는 비피더스가 하는 일이에요. 주로. 그래서 요걸 이제 구분이 되죠. 자, 근데 실제로 재밌는 건 뭐냐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건 락토바실러스보다 비피더스가 더 효능이 좋은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격이 비피더스가 더 비싸대요. 그래서 어떤 좀 회사에서는 가격을 낮추려고 비피더스균을 적게 넣고 락토바실러스균을 더 많이 넣는 곳도 있다고 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시크릿 거를 딱 봤거든요. 시크릿 유산균의 성분표를 딱 봤더니 많이 들어있는 거 먼저 써있죠. 첫 번째 거로 뭐가 써있죠? 비피도박테리움 렉티스. 네, 비피도균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시크릿 유산균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 장에 아주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실제 먹어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피더스균, 락티바실러스 정의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면 장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뭐 이거 당연한 질문이다. 당연한 질문인데 건강해질까요? 결론은 유산균을 먹으면요 안 건강해집니다. 유산균만 먹으면.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프리바이오틱스가 있거든요. 유산균 먹이 아시죠? 프리바이오틱스 먹이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들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 종류가 이눌린, 프랍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눌린이라는 건 뭐냐면 치커리에서 추출한 식이섬유예요. 근데 우리 거 딱 성분표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치커리 식이섬유, 치커리 뿌리 추출물. 그죠?
아, 프리바이오틱스가 우리 시크릿에 들어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도 좋은데 이눌린을 발효해서 만들면은 프락토 올리고당이 나와요. 근데 이제 프락토랑 갈락토 올리고당은 열을 가하면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놀린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뭐 도친 개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들어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중요한 건 이 다음 거예요. 바로 프로프리가 만난 신바이오틱스가 되면 얘네들이 만나서 분해하는 과정에 뭐가 나오냐? 단쇄 지방산이라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쇄 지방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이라는 애들인데 바로 항균 작용과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하고 인슐린을 낮추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점액을 분비시켜서 보호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유산균을 먹었을 때 느끼는 효능을 얘네가 해주고 있더라. 단세 지방산들이. 즉 한마디로 유산균만 먹어서는 이런 효과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짠, 실제 프리바이오틱스의 권장 함량은 이눌린 기준 6g 그리고 프락토 올리고당은 3g 이상입니다. 하루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바이오틱이라고 쓴 대부분의 제품이 실제 전체 무게가 1g, 2g, 많아야 3g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안에는 유산균도 있고 부영제도 있고 프리바이오틱스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결론은 신바이오틱스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모자르다. 많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네, 먹어야죠. 바로 그린스 드셔야 됩니다. 내가 유산균을 먹고 그린스를 안 먹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효과를 보기에 좀 미미한 게 아니라 좀 아쉽다. 그래서 반드시 뭐 꼭 그린스가 아니더라도 식이섬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좋은 유산균의 선택 기준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좋은 유산균의 선택 기준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장균 수가 많고 균 종류가 많고 가격이 저렴하면 좋아요라고 생각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하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좀 약간은 좀 그런 기준이에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갈 확률이 높은 유산균이 좋은 거예요. 많이 넣으면 많이 살아가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장까지 살아갈 확률이 높은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이다. 이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 유산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유산균을 선별해서 동결 건조시켜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하는데 딱 봉지에 넣은 순간부터 죽기 시작해요. 넣는 순간부터. 특히 습도에 약하고 건조했기 때문에 습도에 약하고 산에 약하고 위산이나 우리 담즙 그리고 열에 약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죽는 거죠. 결론은 뭐냐? 보장균수라는 게 있더라. 유통기한 안에 개봉했을 때 최소한 요 정도는 있어라는 보장균수. 요거는 한국만 있는 개념이에요. 한국 거만. 그래서 투입균수랑 보장균수는 다르다. 한마디로 투입균수라는 건 왕창 넣어놓고 나중에 요 정도까지는 있을 거라는 게 보장균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은 표시 가능이 고시형이라고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건 100억 마리 이상 표시를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500억, 1000억, 몇천억까지도 막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에도 D모사의 그 유산균 같은 경우는 개별 인증을 받아서 4천억 이상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100억 마리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실제로 100억 마리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보장균수가 1억이다. 보장균수가 6억이다. 오히려 투입균수보다 어마어마하게 적은 한 10분의 1, 많게는 100분의 1까지밖에 못 산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턱도 없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랑 또 하나는 역으로 보장균수는 100억이라고 써놨는데 막상 실제 열어보니까 400억 마리가 들어있고 막 많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장균수라는 건 의미가 없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유통기한이 길면 길수록 많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대한 유통기한이 짧은 유산균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국내는 1년 6개월, 그리고 외국은 3년까지도 유통기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시크릿 걸 딱 봤더니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그러니까 1년 반을 딱 빼면 2021년 2월이 나와요. 여기 써 있더라고요. 제조번호. 그러니까 저는 지금 6개월 된 유산균을 먹고 있죠. 그럼 당연히 아마 100억 이상의 많은 유산균을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좋은 유산균 고르는 게 고수들의 좋은 유산균 고르는 거 1번은 바로 원료사입니다. 이 원료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균은 이건 생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리긴 했지만 이 균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이 균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났는지 임상 데이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명품 유산균, 좋은 유산균, 비싼 가격이 높은 유산균은 원료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 거 보면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토종 유산균, 우리 김치 유산균이 좋아요 막 이렇게 광고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가격이 싸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만든 거니까. 대부분 이제 좀 명품 원료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 세계 3대 원료사 크리스찬 한센 덴마크, 듀폰 다니스코 덴마크, 러셀 캐나다. 이 회사들이 3대 메이저 원료사예요. 흔히 말하는 샤넬 나 명품이야. 제가 명품이 할게요. 샤넬, 구찌, 루이비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샤넬, 구찌, 루이비통.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우리가 남대문, 동대문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샤넬 가방이랑 야 비슷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격대가 높은 유산균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 걸 쓰더라. 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시크릿 걸 딱 봤더니 미국산이 들어있어요. 미국산. 그래서 이게 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도 확인이 지금 안 돼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저희가 이 저희 시크릿 유산균의 균주를 써놨습니다. 균주를. 그래서 그냥 제가 찾아봤거든요. 있더라고요. 자, 우선 볼게요. 다니스코라는 회사는 장의 정착성이 우수하고 열과 산성에 대한 아주 내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런 아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명품 이 회사인데 실제 균주에 대한 코드 이름이 여기 보면은 듀폰 미국 회사가 2011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산이 맞는 거야. 덴마크 회사인데 실제로는 미국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시크릿에 미국산이라고 써 있는 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듀폰 다니스코 걸 쓰는데 실제 균주를 보면 이렇게 옆에 아까 이름 있었죠. 푸들 옆에 이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HN019, 뭐 LC1 이런 코드가 써 있는데 시크릿 설명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HN011, LC11 네 가지의 검증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확인했더니 정확히 맞더라고요. 자, 뭐가 들어있냐? 랩노소스, 락토바실러스 랩노소스 HN001 그리고 카제이, 우리 야구르트에 들어가는 건데 카제이 LC11 들어가 있고 또 이제 HN010 비피더스 그리고 엑시도필러스가 아마 NCFM일 거예요. 그래서 다니스코 제품의 유산균을 쓰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네. 우리 알고 봤더니 명품 유산균 먹고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복잡하게 써 있어도 그냥 심플하게 알려드리면 지금 4개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비피도박테리움 박테리움은 장을 편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엑시도필러스 같은 경우는 면역을 높이고 이제 항염 효과가 있고요. 락토카제이 같은 경우는 또 배앓이, 변비, 즉 장에 좋고요. 또 락토랩노소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아토피를 치료했다. 균을 없앤다. 면역을 높인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론 나왔죠. 시크릿 걸 먹고 유산균을 줬더니 야 아토피가 좋아졌어 라고 하는 분 되게 많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네. 락토바실러스 랩노소스. 그죠? 장이 편안하고 황금 바나나가 됐으면 뭐예요? 비피도스랑 카제이. 그러니까 균이 막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균이 많으면 오히려 중요한 균들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약 2개에서 6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넣는 걸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 정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장 균수죠. 네, 당연히 100억 마리 들어있다. 네, 훌륭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마리인가 뭐 얼마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처음에. 그래서 보장 균수 훌륭하고 자, 3번째는 신바이오틱. 아까 설명드렸죠? 예.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도움을 준다. 신바이오틱이. 그래서 우리 여기 프록터 올리고 다니고 써 있는데 실제로 이눌린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냉장 유통 보관을 하면 좋아요. 아무래도. 왜? 이게 죽는 거 열에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냉장 유통되는 균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냉장 유통을 하면 덜 죽더라. 그래서 아마 우리 제품도 보관할 때 냉장고나 좀 선선한 데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나서 냉장고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냉장 유통하면 더 균을 보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 부형제가 없으면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지금 맞추고 있는 5가지는 아니고 4가지를 완벽하게 맞추고 있는 바로 시크릿 유산균이다. 네, 끝내주기 좋죠. 자, 그다음 이번에 또 핫하게 나온 미국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거 우리 신디 사장님이랑 은경 사장님이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유산균을 딱 주셨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약간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데 보시면은 20빌리언이니까 제가 영어에 약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200억 마리예요. 근데 200억 마리긴 한데 이게 보장균 수라는 미국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투입균 수가 200억 마리인지 보장균 수가 200억 마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많이 들어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6개, 균주가 6개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한번 비교해 드릴 거고. 자, 볼게요. 쭉 보면은 우선은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논 GMO, 뭐 글루텐 프리, 비건, 슈가 없고 이런 걸로 봐서 나쁜 물질은 우리 한국 것처럼 싹 뺐다. 네, 싹 뺐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균주는 6가지가 들어갔고 뭐 기타 등등등. 그래서 제가 한국 거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4가지 다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미국 것도. 근데 2가지가 추가된 게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넘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파라제카이. 이거는 카제이랑 비슷해요. 파라카제이는 카제이랑 거의 비슷한 장애 운동을 도와주는 애고요. 플라타늄은 항균 물질이래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굉장히 이제 항균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한국 거보다 항균성과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안타까운 거 하나는 아까 이름 있죠, 우리 푸들 옆에 이름. 이 이름을 보면은 이 이름들이 다니스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디 건지 제가 막 구글을 검색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지금 오늘 만드느라고 제 구글링이 딸려가지고 영어가 안 돼서 어디 회사 건지 검증을 못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 듀폰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산균 업체들이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 유산균주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마 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유산균주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많은 미국,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미국의 유산균 회사들이 많이 쓰는 균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원료를 보면은 오가닉 리눌린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여기도 들어있죠, 이눌린이.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 여기 보면 오가닉 에릭스리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 설탕이에요. 알코올 설탕. 그러니까 설탕은 아닌데 설탕처럼 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아마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미국 걸 드시면 아마 입이 시원한 느낌, 우리 자일리톨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스 훌스라고 해서 왕벼가 들어가요.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식이섬유 때문에 넣은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한국 거에 비해서 또 이런 기능성이 추가된 게 있더라.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한국 거랑 미국 거를 드셔보시고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 또 어떤 우리 효과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먹으면 좋을까? 자, 기상 직후, 식전, 식후, 식간, 치신전 언제가 좋을까요? 1번. 1번이 제일 많죠. 1번. 네, 1번이 제일 많죠. 제가 1번이 좋다고 그렇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잠자기 전이랑 기상 빼고 음식 먹을 때만 비교하면요. 식 전에 먹는 게 가장 생존율이 높습니다. 음식 중간에 먹는 게 그 다음,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먹으면 가장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식전에 먹는다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공복에는 산도가 높아서 빨리 죽을 수가 있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서 덜 죽더라. 밥을 먹으면 산도는 떨어지는데 밥 때문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죽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복에 먹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 결론은 또 여기 있어요. 뭐랑 먹으면 제일 오래 버티나요? 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게 시리얼, 그리고 밀크, 주스, 물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산성이 높은 주스를 먹었을 때는 그냥 죽어버렸고요. 우유랑 먹었을 때가 가장 좋았고요. 물도 좋아요. 근데 우유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유당불내증, 저 같은 경우 유당불내증인데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겠죠. 그래서 그냥 물이랑 드시면 좋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 네. 물이나 혹은 우유랑 공복에 드시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취침 전에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은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드시고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먹을 거면 밤에 먹는 게 좋고요. 레몬수 당연히 안 좋겠죠. 한 번만 먹을 거면, 두 번 먹을 거면 자기 전에 물 먹고 나서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고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산균의 천적 있죠. 술, 그리고 기름진 거, 그리고 밀가루도 상당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유산균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할 때는 한 2포, 3포, 4포 정도를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드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밀가루, 지방, 기름진 거를 안 드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로는 시크릿만큼 효과가 좋은 유산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효과가 좋고 안전하고 훌륭한 완전 최고 좋은 유산균이다라고 강조드리면서 명품이 있다. 유산균도. 명품 유산균, 명품 응가, 명품 건강. 바로 시크릿입니다. 네, 이 X가 아마 샤넬 X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유산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딱 30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짱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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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이다. 명품 스폰서님 외우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달달달. 감사합니다.